어떤 집에 살아야 좋을까? 가장 이상적인 집은 어떤 집인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8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택의 그 종류 그리고 장단점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만약 여러분이 귀농 또는 귀촌해서 집을 이렇게 그 장만해서 사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네 가지 요소는 반드시 집에 담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축의 4요소입니다. 건축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건축의 3요소만 나와요. 그 3요소라는 것은 첫 번째 구조. 집이라는 것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안전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뭐 생활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아주 단열이 우수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난방비도 적게 들고 뭐 이런 기능이 우수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요소는 미입니다. 이왕이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게 좋겠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위 말해서 1번, 2번, 3번 구조, 기능, 미가 건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축의 3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건축 교과서가 바뀌어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기능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공격하는 집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로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히려 네 번째 요소예요. 근데 현대 건축물들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갖춘 건축물들은 무수히 많죠. 그러나 네 번째 요소를 갖춘 건축물들은 아주 드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이 네 가지 요소를 담은 그런 집을 짓고 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요즘 건축박람회에 가면 패시브 하우스라는 이제 부스가 있고 업자들이, 시공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러죠. 이 패시브 하우스는 독일 사람 그 볼프강 페시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 명명된 건축물인데, 이 패시브 하우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는 난방 에너지 수요가 획기적으로 적은 주거형 또는 비주거형 건축물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단열이 아주 잘 되는 집, 이게 패시브 하우스예요. 그럼 왜 이 패시브란 뜻이 뭔가? 이건 영어 표현인데요. 패시브 영어로 수동적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원래 저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는 그 독일어 단어로는 영어의 패시브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파시브라고 발음해요. 파시브. 스펠링도 물론 다릅니다. 이게 수동적이다, 수동적인 하우스, 집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겨울철에 난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렇게 써도 아주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집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뭐냐?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15kWh 이하인 건축물을 뜻한다. 여기 지금 저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좀 작게 나오네 화면. 그래서 이제 그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태양열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태양광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자연채광을 남향으로 크게 창을 내가지고 그
너를 이렇게 실내로 끌어들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패시브 하우스의 그 공법의 내용이 있는데 이 패시브 하우스는 겨울철에 난방비가 적게 드는 집이기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데 열을 가능한 한 바깥으로 안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 단열, 천장 단열, 그리고 벽체 단열을 굉장히 두껍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하우스는 거의 숨을 못 쉬는 집이기 때문에 그 환기 장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환기구를. 그래서 그 열회수 환기구를 그건 24시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깥에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안쪽에 탁한 공기가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 하여간 그거는 24시간 내내 계속 돌려야 되는 그런 집인데, 자, 저는 이 패시브 하우스를 그렇게 좋은 집으로 보지 않아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패시브 하우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축물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게 이제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시공 과정 사진인데요. 이 벽체 단열을 어마어마한 이제 그 스티로폼이나 뭐 이런 그 단열, 뭐 천장, 바닥 다 마찬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어쨌든 패시브 하우스를 구성하는 건축 자재의 90% 이상이 다 화학 재재예요. 자, 그러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바깥하고 숨도 못 쉬어. 그럼 이 좋지 않은 화학자에서 뿜어대는 그 좋지 않은 에너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단열을 워낙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호, 저런 창호를 삼중 창호를 씁니다. 겨울철에 가장 열을 많이 뺏기는 곳이 창호잖아요. 창호 단열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삼중 창호.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공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회수 그 환기구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아주 약해.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은 한 2-3시간만 이래서도 머리가 띵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건강에 그렇게 좋은 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 겨울철 난방비는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에너지가 계속 거기 있으면은 결국 뭐가 망가져요? 건강이 망가지게 돼 있죠. 그러면 1-2년도 아니고 평생 거기서 산다 그랬을 때 몸에 이상이 없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어느 시점 가서 쌓이고 해서 결국 뭐 암으로 터졌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병원으로 가죠. 병원에 가면 고쳐지나요? 엄청난 비용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고. 근데 그 병원에 갖다 드는 그 엄청난 비용 대비 1년의 겨울철에 전략하는 난방비 그까짓 거 누적해서 해봤자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축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명이요 건강인데 그거를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하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난방비 아끼자고 좋지 않은 에너지가 뿜어대는 이제 그런 건축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대안은 뭔가? 대안이 있죠. 대안은 패시브 흙집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패시브 하우스는 들어봐도 패시브 흙집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제가 패시브 흙집을 제가 이렇게 만든 이름입니다만은 이걸 제가 아직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검색해도 안 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어요. 유튜브 흑집 찍기 강좌. 모든 20년 노하우를 다 거기에 이제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제가 14강까지 했어요. 14강. 14강까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쭉 해서 14강까지 올린 다음에 15강이 내가 패시브 흑집에 대한 걸 다음 강의 때 얘기를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이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한번 검색하면은 뭐 바로 떠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흑처럼 흑집학교예요. 그 유튜브 바로 휴대폰에서 흑처럼 흑집학교 검색어 치면 바로 떠요. 거기에 14강까지 제가 이제 막 2달을 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저희 이제 뭐 경험 노하우 이런 거를 이제 다 한 강좌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자 그럼 이 패시브 흑집이 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난방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집이에요. 패시브 하우스처럼. 그러면서도 건강에너지는 극대화시키는 집이다. 그럼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시브 흑집이 대안이다. 그럼 이 패시브 흑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저희 흑집학교에서 하는 일이죠. 자, 그럼 맛만 보여드릴게요. 맛만. 자, 우선 패시브 흑집은 이제 집을 지을 때 구들방을 하나 정도 이렇게 짓기를 권합니다. 이 구들 난방은 우리 조상님들이 오랜 세월 사용했던 아주 흑집의 꽃이죠. 그래서 방 하나 정도는 구들방을 만들기 권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들 하부 구조에 이 까만 게 숯이 있습니다. 숯을 아주 두껍게 깝니다. 이게 이제 단열 효과도 있고 음이온이 무한대로 방출돼요. 숯이 건강 증진 효과, 단열 효과를 열을 구들 하부 열을 밑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숯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소주병이나 이런 병들도 많이 깝니다. 이것도 역시 단열 및 또 그런 축열 빈 공기층에 열을 이렇게 오랫동안 붙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 구들방은 참나무 장작으로 따지면 한 4-5개, 통나무 집게 한 이 정도, 길이 이 정도 쪼개만 한 4-5개, 5-6개 나오겠죠. 그거 저녁에 그냥 아궁이에 꽉 차면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보통 참나무 장작 기준으로 2시간 정도 타요.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따뜻해. 우리 집 요거 이제 구들 침대인데 벽난로 구들 침대 이거는 이틀 가요. 이틀. 그렇게 떼면 한 번 떼면. 그런 게 이제 이런 충격 효과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벽난로 구들방이야. 거실에서 이제 불을 떼면은 거실 온 공기도 데피고 여기가 이제 구들방이에요. 그 방도 데피고 나온다고. 이건 벽난로 구들 침대야. 침대를 구들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이틀 동안 따뜻해요. 이것도 구들 침대. 어쨌든 그 패시브 흑집에 구들도 접목을 시키고 벽체도 이중 흑벽돌로 중간에 골조가 들어가고 이 사이에는 참숯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더 단열을 잘하기 위해서 바깥에 또 이제 온돌이란 단열재를 깔고 이렇게 벽체를 조작하면 바닥에도 참숯, 벽체에도 참숯, 천정에도 참숯입니다. 물론 이제 단열재도 다 깔지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기 천장이죠. 지금 숯 깔고 황토 깔고 이후에 또 단열재를 끄건져요.
흙집 천장이지만 이건 뭐 햇빛, 달빛, 별빛이 들어오는 천장. 직경 800 통나무 흡입합니다. 집이라고 해서 허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던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지붕공사, 뭐 노아가도 되고 뭐 다른 쪽에도 교육생, 여성들도 올라가고. 그리고 반드시 패시브 집은 패시브 하우스처럼 삼중 창호를 써야 돼. 열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겨울에. 그래서 독일식 삼중 창호가 아주 좋습니다. 단열이. 그리고 이제 독일식 삼중 창호를 쓰고 겉에는 뭐 우리 전통 한지 삶은 너다지를 이렇게 달고. 자, 그렇다면 흙집은 정말 건강한 집인가? 질병이 치유된 사례가 있는가? 사례는 무수히 많죠. TV에도 워낙 많이 방송이 돼서 여기는 뭐 집이 좋아요. 11살 수연이가 아파트에서 흙집으로 이사하면 아토피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제가 아토피가 있었다 그랬죠. 아파트 탈출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흙집을 손수 짚고 들어가 살면서 싹 사라졌죠. 천식 사라졌고 만성피로 싹 사라졌고. 이 아토피라는 건요. 아토피라는 거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죠. 불치병. 이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냐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아토피라는 단어입니다. 아토피 그 단어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고치기 힘든 거예요. 원인을 알면은 치유길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아토피 환자가 진짜 창궐해요. 특히 어린애.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질병은 없죠. 모를 뿐이요. 근데 아토피도 원인이 있어요. 저는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심심풀이의 삼행시로 이렇게 풀어보면 원인이 분명해요. 아토피, 아이들이, 토자야. 흙을, 피에서 생기는 병이다. 즉, 흙을 멀리하는 삶은 아토피가 걸리게 돼 있어. 뭐 아토피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흙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인데 이 생명줄을 멀리하는 삶은 아토피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런 데 살잖아요. 여기는 흙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아파트 단지. 바닥은 전부 아스콘 콘크리트 고장이죠. 아이들이 학교 가면 콘크리트 이런 학교 건물에서 공부해. 학원 또 가지고 학원 가면 마찬가지야. 여기 들어오면 흙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아토피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맞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 안 합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동의하는데 흙에서 살다가는 아니잖아요. 흙 대신 뭐에서 어디에서 살아요? 우리 아스콘 위에서 살고 콘크리트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흔히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어보셨을걸요. 이 인생이라는 거를 인생이란 뭐냐? BCD다 한마디로. 인생이란 BCD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B라는 것은 영어의 약자인데 버스, 탄생이란 뜻이죠. 그죠? 네. D는 뭐겠어요? 예, 데스, 죽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별에 태어났죠. 그래서 그러다가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하나 끼었어.
C야, C. 이게 뭘 것 같아요? 초이스요. 그렇죠. 야,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야, 선택.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현실이 달라지고, 그렇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집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교육 선택을 참 잘하신 거예요. 기농기촌을 하겠다고 이렇게 딱 결심하고 선택해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시죠. 예. 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흙을 선택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선택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집, 특히 집을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환자인 것 같아요. 병원 약국이 늘어나 시내 다니고 제 어렸을 때는 저렇게 병원 약국이 많이 안 보였어요. 지금은 뭐 즐비하죠. 한 집 건너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건데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지 않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바로 사람들이 흙을 선택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흙과의 단절된 삶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 건강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흙과의 단절이 병을 불러일으킨다. 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머니요 아버지죠. 저 바깥을 봐도 저 나무, 풀, 뭐 작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생명체가 결국은 이 흙에 어떤 삶의 터전을 두고 거기에 양분을 흡수하고 거기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흙이라는 것은 생명 중에 생명이요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죠. 그 생명줄로부터 멀어진 삶은 당연히 생기를 잃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생명에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 이 데이비드 울프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요상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발명품은 신발이다. 그럼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발명품을 신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싱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서에. 흙과 접촉하라 치유되리라. 흙은 세계 최고의 항산화이자 항염증제입니다. 저자의 얘기인데 예, 혹시 시간 나면 꼭 읽어보세요. 그럼 도대체 어싱이라는 것이 뭐냐? 어싱이라는 것은 흙과 직접적인 접촉 상태를 어싱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데 맨발로 흙을 이렇게 맨발로 흙을 밟고 있는 이 상태가 어싱 상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발 때문에 어싱을 못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싱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표면의 음전화를 띤 자유전자들이 우리 몸으로 유입되어 인체의 양전화와 음전화가 조화를 이루며 인체 전기 에너지와 지구의 전기 에너지가 같아진다. 즉 전위가 같아진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읽어봐도 뭔 말인지 쏙 안 들어오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지구라는 곳은 지표면에 물과 흙으로 덮여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흙으로 덮여져 있는 그 흙에서 뭐가 발생했냐면은 여기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무한대로 발생해요. 음전하, 음요, 자유전자들이 무한대로 발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사람의 몸속에 음전하와 양전하의 분포 상태를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그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양전하가 많고 음전하가 아주 부족한 상태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심신이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 양전화와 음전화의 프로테이지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조화로운 상태, 50대 50의 상태.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다가 그 원인은 신발에 있다. 신발. 우리 몸이라는 건 전도체잖아요. 전기가 통해. 그럼 흙으로부터 수많은 음전화, 자유전자가 결국은 우리 몸에 이렇게 닿게 되면 충전이 되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족한 음전화를 채워주게 돼 있는데 왜 음전화가 무한대로 흙으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왜 부족한 음전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발이다, 신발. 신발이라는 거 이건 뭐예요? 전기를 차단하잖아요, 전기.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밟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충전이 안 돼, 충전이 안 돼. 그러니까 늘 부족한 상태가 돼. 여러분, 제가 금년인가? 작년으로 기억되나? 작년이다. 우리나라 그 TV 중에 KBS 1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 있죠. 우연히 딱 들었는데 생로병사의 비밀 그 딱 타이틀이 뭘로 그날 방영된 게 뭐냐면 맨발의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싱 아니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봤어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맨발 동호인도 나오고 국내외 이제 맨발로 흙을 밟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 체험담이 인터뷰 많이 떴죠. 그리고 이제 평생 몇십 년 앓던 질병들이 맨발로 흙을 밟는 그 산책을 매일 하면서 그 질병을 다 치유한 사례며 하여간 각종 질병들을 이렇게 치유한 사례,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그런 이제 다양한 국내 사례가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대학 교수는 아예 출근할 때 맨발로 걸어서 흙을 밟으면서 대학에 출근해. 강의실에서도 맨발로 강의를 해.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맨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맨발로 흙을 밟으며 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요약은. 예. 저는 이제 뭐 평상시에 이 어싱을 알기 때문에 산에 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맨발로 등산을 하고 정상 내려올 때는 등산을 위험하니까 등산을 신고 내려오고 텃밭 농사 지을 때도 저는 신발 벗고 흙을 밟으면서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체라는 것은 양전화와 음전화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부족하면 탈이 생기게 돼 있다. 그 원인이 신발이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발명품이 신발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연의 생명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멧돼지나 노루나 뭐 고라니 얘네들이 신발 안 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병원 생활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별 병원이 없어요. 그들은 늘 이 어싱, 음전화를 띤 자유전자를 이렇게 충전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단계적인 효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면은 자 접지 어싱을 한다. 그럼 뭔가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기 내가 아팠던 그 질병의 증상이 점점 완화가 되고 결국은 치유가 되는 이런 효과를 단계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예요. 그 책의 내용이다. 이걸 이제 구체적인 효과를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싱을 하게 되면은 염증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 인간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70%는 염증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된 질병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관절염 환자들이 이제 맨발로 위에 흙을 밟고 이렇게 하면은 통증이 완화되고 그래서 뭐 꾸준히 하면 치유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만성 통증이 감소되거나 없어지고 잠을 푹 잘 수 있고 기운이 난다. 여러분 양말을 벗고 저 흙을 밟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신선한 생기로운 에너지가 이렇게 발을 타고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환기계, 호흡기, 소화기, 면역기, 신경계 등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고 혈압이 정상화돼서 피가 맑아지고 뭐 이런 혈액순환에 따라서 좋아지고 그리고 두통이 해소되고 여성들 경우에 월경통이 감소되거나 없어지고 그리고 운동 후에 빠른 회복이 되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효과들을 수많은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예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어싱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실험해 봤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만 흙을 밟으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적외선 체열 검사로 살펴본 어싱의 효과인데 왼쪽 사진은 어싱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다시피 붉은색 컬러로 나타나죠. 동일 인물인데 양말 벗고 맨발로 30분 흙을 밟게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 이렇게 변화가 커요. 네. 음전화가 음연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됩니다. 자, 우리가 폭포나 숲속 해변 가면은 상쾌하죠. 기분 좋죠. 그 이유가 뭐냐? 음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는. 음연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는 1cc당 10만 개의 음연이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때 1cc라는 거는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요게 1cc예요. 그 각설탕 하나 크기. 그 공간에 10만 개의 음이온이 존재한다. 해변가에는 8만 개. 자, 서울 시내 공기의 음이온 측정이 됩니까? 200개 내외. 아파트, 실내 아파트 내는 150개. 대부분 시내 공기는 양이온으로 가득 차 있다. 아파트 실내도 마찬가지. 음이온이 들어올 수가 없죠. 아파트 문 닫아 있는데 뭘 어떻게 들어와? 그리고 그 서울 시내 공기 음이온 수치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당연하죠. 저 음이온은 흙에서 나오는 건데 흙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 기껏해야 남산, 뭐 북한산 이런 산에서나 근데 워낙 넓잖아요. 전부 도로가 아스콘 포장돼 있지, 콘크리트 포장돼 있지, 콘크리트 건물들이 거의 다지 흙이 없는데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럼 이런 데서 사는 사람하고 이런 화천이나 뭐 이런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겠어요? 이건 과학이야, 과학. 음이온이 얼마나 아주 정말 이게 중요한 거냐 하면요. 우리 세포를 재생시키고 혈액을 정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면역할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자 얘기예요. 의학자. 예.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음면인데 우리는 다 부족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아니면 흙집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흙집에서 살면 어싱을 할 필요가 없어. 자동 어싱이 돼. 제가 짓는 흙집은 바닥에도 황토를 깔고 벽체도 황토, 천정에도 황토죠. 그리고 숯도 바닥에 깔고 벽체도 깔고 천정을 얹는 거 보셨죠? 흙에서도 음이온이 무한대로 나오지만은 숯에서도 무한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흙집에 딱 들어가면 벌써 공기가 다른데 쾌적한데 아파트 공기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은 어싱을 할 필요가 없어. 흙집에 살면 자동적으로 어싱이 되기 때문에 그 음연 뿜어나오는 음연들이 내 얼굴 손을 바로 충전이 되는데 뭐 땅을 안 밟아도 그러니 이건 과학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흙집에 살면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흙집에 산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자연의 주치의를 모시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런 뭐 공기 좋고 물 좋은 이런 그 자연 속에서 살 수가 없죠. 직장 생활해야 돼, 사업에 돈 벌어야 돼, 도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차선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차선책이란 도시 앞에 살면서 우선 인근 산책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공원 같은 요즘 공원도 전부 흙바닥을 무슨 데이크를 깔아놔가지고 흙도 못 밟게 하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하루에 30분 이상 어싱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어싱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히 하는 방법. 이 내부 벽체에 황토 몰탈로 미장을 한 2cm 두께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콘크리트 독을 차단하고 흙에서 음이온이 나오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황토 보드라는 게 있어요. 황토 보드. 보드를 붙이거나 얇은 거 2cm짜리. 그래서 어싱 아파트로 리모델링 아니면 얇은 황토 벽돌이 있어요. 6cm짜리. 그거를 내부에 이렇게 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귀농 귀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 시골에 들어오셔서 선수 흙집을 짓거나 구옥을 사서 수리하거나 뭐 좌우지간 어쨌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방향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흙집 학교를 여는 거는 사실 이게 뭐 귀농을 선택하면서 나 흙집 학교 열어야 되겠다 식으로 이렇게 가서 연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주에 대한 생태적 자립을 위해서 제가 귀농을 선택한 것이지 흙집 학교를 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흙집 학교를 1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제가 흙집 학교를 열었어요. 그럼 열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이 사진이 결국 이제 그런 건데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거 많이 보실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풀이 돋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저 풀이 이름 모를 저 풀씨가 결국은 바람에 휘날려서 요 보도블록 사이사이 요 5mm 내의 아주 작은 틈바구니에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얘가 싹이 튼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여기 떨어지지 않고 만약 얘 여기 보도블록 위에 떨어졌다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겠죠. 왜? 저 보도블록이라는 소재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흙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린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흙에 떨어지느냐 콘크리트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집을 선택할 때 어때요? 대부분 요즘 현대인들은 콘크리트 아파트를 선택하잖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결혼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청년? 선생님? 네. 자 그럼 결혼하는 여자친구 있어? 없습니다. 없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는 걱정이지. 그죠? 걱정. 걱정 없어요? 네.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 있는데요. 집 있어? 아이고, 이야. 이런 케이스는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 우리 애들도 저는 딸만 두이지만 얘들 걱정이야 지금. 지금 서울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맞벌이해도 직장만 못해요. 결국 은행 빚 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 대부분 젊은 사람이 가정을 이뤄서 그럼 가정의 제일 목표는 내 집 마련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설사 맨날 옮겨 다닐 수만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로 맞벌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또 외식 10번 할까 한 번으로 하고 해외여행 갈 거 국내 여행 돌리고 명품 가방 사고 싶어도 싸구려 남대문 시장에서 그냥 사가지고 차고대기 가주대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전략해서 돈 모으는데 그거 가지고 못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은행 빚낼 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집을 장만하는 집이 대부분 콘크리트 아파트라 이거지. 근데 그 집은 내 가족의 생명을 9년이나 단축시키는 그런 일종의 보금자리라기보다는 무기야 무기. 내 가족의 생명을 공격하는 무기로 작동하는 그런 집을 선택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막 이 생각하니까 그냥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빚내가지고 장만한 집 위에서 어떤 병이 생기고 이런 걸 체험한 사람으로서 화가 그냥 확 치밀어 오는 이게 2004년 8월 19일이었어요. 귀농하면서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그날 딱 드는 거야. 이건. 근데 한국의 주거 문화를 돌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선택을 한단 말이죠. 내 가족의 생명을 시들고 병들게 하는 그런 집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생명운동 차원에서 이 콘크리트 중심의 주거 문화를 흙집 중심의 주거 문화로 전환하는 이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사실 각 대학마다 건축가가 있고 건축가 교수가 있고 박사들이 있는 그들이 해야 되고 또 이 건축을 직접 시공하는 이 건축 업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더라고요.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국에 대학마다 건축가가 있지만 대부분 교수들이 콘크리트 관련 전공자들이고 시공업자들은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생명 건강을 위주로 하는 그런 건축을 할 리가 만무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인터넷에 다음 카페 하나를 만들어서 흙집학교를 열은 거예요. 그때가 2004년 8월 19일이에요. 그때 나는 컴맹이었죠. 워드나 칠 줄 알았지 인터넷 그리고 카페 만들 줄도 모르고.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딸한테 부탁해서 카페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흙집 전도사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여기 한번 봐요. 이건 엄청난 생명력이야. 아스콘을 뚫고 나오잖아요, 이 식물이. 이건 아스콘 틈바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 도대체 왜? 그 이유, 원인이 뭘까를 이제 한번 보니까 결국은 그 풀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다? 흙에 다 있는 거예요, 흙에. 콘크리트에 다 있는 게 아니라 흙은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죠. 생명의 원천, 생명줄입니다. 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었다가.